과거에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신분으로 국회 과방위에 섰던 이진숙 의원.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다시 과방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과방위 회의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출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이진숙 의원의 보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여야 간의 거친 공방이 이어졌죠. 전반기 야당 과방위 위원은 세계 3대 극한 직업 중에 하나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쯤 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사내에서 일어난 일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후보자의 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저의 뇌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원합니다. 뇌구조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뇌구조가 사과할 일이 이상- 아닙니다. 선임위원장하고 비교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주당에서는 과거 과방위에서 고발했던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원이 되는 건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자신을 전학생에 대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요. 고발당하면 다 상임위를 떠나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 충돌의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들을 고소 고발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이해 충돌이라는 단어를 민주당 의원들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본인들의 어떤 개인 변호사, 국회의원도 만들고요. 그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도 있고요.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어떤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국정원의 2인자라고 하는 기소실장 김희수 변호인도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국가기관, 이른바 그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쪽에 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변호인들을 넣었다고 하면 이것 또한 거대한 이해 충돌이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해 충돌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앞서 첫 번째 나간 영상은 과거에 있었던 최민희 의원과 방송통신위원장이었던 이진숙 당시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이었고요. 어제 있었던 영상은 저희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아까 잘못 나갔습니다.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기대가 크고요. 또 우리 국정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방위를 난장판, 싸움판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고발장을 직접 접수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진숙 위원이 무서운 모양입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도 피고발인 아닙니까? 아니 지원이라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지원한 내 말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 지원한 혐의로 저희 당에서 고발했어요. 저희 소리 지르지 마. 어따고 해도 잠깐만요. 마치 전학온 학생에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집단적으로 제가 자격이 있다, 없다 말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충돌 가지고 지금 계속 문제를 삼는 건데 네. 뭐 이렇게 따지면 국회의원들 뭐 상임위나 뭐 이런 데 갈 데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 다 이해충돌 아닙니까? 근데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특이 케이스인 게 왜냐하면 우선 지난해까지 바로 방통위원장을 하셨던 네. 분이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자신이 이끌었던 방통위에 셀프 감사를 하겠다는 거냐 그런 거를 당연히 야기할 수밖에. 왜냐하면 공직자는요. 오얏나무 밑에서는 신발도 매지 말라가 전혀 오해할 일을 아예 안 하는 게 공직자의 직무인데 그런 셀프 감사를 또 하고 계시고 앞서 이제 이해충돌 얘기가 나왔던 거는 국회법 32조 2항 때문입니다. 과방위 보임을 할 때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해충돌인지 이거를 먼저 자문을 구해야 되는 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명백한 법에 근거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까지 방송통신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근거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네.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준숙 의원은 고성이 오간 직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제 과방위는 약 1시간도 진행되지 못하고 정회됐는데요. 이준숙 의원과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또 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진숙을 쫓아낼 계획을 하고 있다면 각오하십시오. 민주당에서 최소 수십 명이 상임위원 자격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씨는 어떻습니까? 법인카드로 가족이 집에서 초밥을 시켜 먹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목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입니까? 이진숙 의원은 이해충돌이라는 핵심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문제냐는 식으로 동료 의원들을 공격하고 아무 관련 없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동료 의원을 공격한다고 이해충돌이 결코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대통령까지 언급을 하면서 나를 과방위에서 쫓아낼 거라면 각오해라. 뭐 이런 강력한 경고까지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냐, 이해충돌 논란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과방위가 한때 시끄러웠는데 좀 잠잠한가 했더니 이제 앞으로 어떨지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진숙 의원이 그 정치권에 들어온다고 했었을 때 네. 대구시장을 준비했었잖아요. 네.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차라리 국회의원 가셔서 과방위에서 활동을 해보시라고 제가 네. 조언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네. 실제로 과방위에 가셨어요. 최민희 의원이 지금 다른 상임위로 옮겨간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네. 민주당의 이해충돌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본인들과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역할이나 배정과 관련해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강하게 제시한단 말이에요. 지난 전반기에서도 나경원 의원 법사위 간사시키겠다고 국민의힘에서 정했잖아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남편이 현직 법원장이란 이유로 이해충돌이 있으니까 간사를 인정할 수 없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실제로 민주당은 그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뭐 DNA를 얘기할 때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해충돌 문제를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할 거면 정말 이진숙 의원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 각오해야 합니다. 네. 하나하나 다 찾아서 이 의원은 이 상임위에 가면 안 된다. 어떤 이해충돌에 우려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그때도 추상 같은 기준을 민주당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아까 이제 우리 전수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은 좀 상황이 다른 게요. 이진숙 위원장은 작년까지 이제 방통위원장 하다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화 문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그 방통위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제 조사라든지 이런 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를 소관하는 가방위로 온다고 하면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다른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역할이 많습니다. 근데 왜 굳이 논란이 되는 가방위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국회에 등을 하자마자 네. 이렇게 여야 싸움의 한복판에 계신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임위가 보통 국회의원들 각각이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잘하는 분야, 잘 아는 분야. 그런데 다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방통위원장도 했었고 어떻게 보면은 또 전문 분야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는 또 하자가 있는 분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글쎄요. 지금 상임위에는 해결해야 될, 들여다봐야 될 법안들 산적해 있습니다. 이진숙 이슈로 또 묻혀버리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되네요.